일 조선 미학의 시작과 은밀한 용마. 여러분은 조선시대 여인들이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교 사회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여인들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미인은 맑은 피부와 붉은 입술 그리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여인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은밀하고 치열한 미용 전쟁은 오늘날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 여인들이 화장을 안 했을 거라 오해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 그리고 장소에 따라 그들이 선택했던 화장법은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실록의 기록과 야사에 전해지는 조선 미인들의 숨겨진 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외모를 가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살아낸 여인들의 욕망과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조선 미인의 기준이 현대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미인과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기품을 중시했습니다. 화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수양이었으며 자신을 다스리는 예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거울 뒤에 숨겨진 조선 여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목숨과 바꾼 자존심, 가체의 비극적 조선 여인의 권력과 자존심은 머리 위에 얹은 가체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가체는 남의 머리카락을 덧대어 크게 만든 가발로 당시 여인들의 최대 사치품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가체를 썼느냐가 그 집안의 경제력과 신분을 증명하는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체는 여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시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급히 일어서던 새 신부가 가체 무게에 목이 부러진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가체의 무게는 어린아이 한 명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체 하나를 사기 위해 논밭을 팔거나 집 한 채 값을 치르는 일도 예사실이었습니다. 가체 값이 치솟자 가난한 양반가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빚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하자 조정에서는 여러 번 금지령을 내렸지만 여인들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가체를 금지하니 대신 족두리를 산처럼 쌓아 올려 장식하는 기발한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풍성해 보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미를 향한 집착이 낳은 이 비극적인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왕실의 세안, 비법 조두와 난탕의 비밀. 배곡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조선 여인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세안이었습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 그들은 파치나 녹두를 곱게 갈아 만든 조두를 사용했습니다. 조두는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뽀얗게 만드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조두를 만들 때는 재료를 곱게 빻은 뒤 체에 쳐서 입자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왕실 여인들은 난초 잎을 달인 물인 난탕으로 몸을 씻어 은은한 향이 몸에 배게 했습니다. 쌀을 씻고 남은 뜬물로 세안을 하는 것은 서민부터 귀족까지 널리 퍼진 미백 비법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자씨를 술에 담가 만든 천연 스킨을 발랐습니다. 또한 수박 껍질이나 오이즙을 이용해 여름철 달궈진 피부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안 비법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피부를 하나의 예술품처럼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이 세안법은 오늘날 천연 화장품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뒤에는 얼굴의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면약을 발라 천연 보습에 신경 썼습니다. 천연 재료들이 여인들의 얼굴 위에서 빛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미용이야말로 조선 여인들이 피부를 지킨 핵심 비결입니다. 사 확장 에피소드, 조선판, 화장품, 공장, 숙소와 박물 장수. 조선시대에는 화장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궁중에는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숙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왕실 여인들의 피부 타입에 맞춰 최고급 재료를 배합하여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박물장수라 불리는 여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판매했습니다. 박물장수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새로운 미용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피부에 좋은지, 어떤 눈썹 모양이 유행인지 그녀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당시의 화장품 용기는 주로 백자나 청자로 만들어져 그 자체로도 예술적 가치가 높았습니다. 1점 화장품을 담는 그릇 하나에도 여인의 취향과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9점 귀한 화장품은 금보다 비싼 대접을 받기도 했으며 선물용으로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조선의 화장품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박물장수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설계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부터 대궐에서만 쓰는 비장의 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화장품을 향한 여인들의 열정은 조선의 경제 한 축을 담당할 정도였습니다. 오은밀한 백색 전쟁 분꽃 가루와 연분의 유호. 조선 여인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잡티 하나 없는 하얀 피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화장품이 바로 분꽃 씨앗을 갈아 만든 분꽃 가루입니다. 분꽃 씨를 쪼개면 나오는 하얀 가루를 정성껏 모아 얼굴에 펴 발라 피부를 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루만 바르면 얼굴에서 쉽게 들뜨기 때문에 꿀이나 기름을 섞어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피부를 더 희게 보이기 위해 납 성분이 든 연분을 섞어 썼다는 점입니다. 연분을 오래 사용하면 납 중독으로 피부가 푸르게 변하고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옷 같은 피부를 포기할 수 없어 위험한 화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피부는 곧 일을 하지 않는 귀한 신부님을 증명하는 확실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 쌀가루나 서시오경산 같은 한약재, 팩도 널리 유행했습니다. 조선의 백색 미학 뒤에는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인내와 사회적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쇄술을 통해 화장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연지를 찍어 생기를 더했습니다. 잡티 하나 허용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집념은 오늘날의 미백 관리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하얀 피부는 곧 여인의 자존심이자 가문의 얼굴이었습니다. 육눈썹 하나로 운명을 바꾸다 미묵과 초승달의 미학조선 미인의 완성은 얼굴의 지붕이라 불리는 눈썹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본래의 눈썹을 다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밀어버린 뒤 새로 그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초승달처럼 가늘고 굽은 눈썹을 만들기 위해 굴참나무나 배나무를 태운 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재를 기름에 개어 만든 것이 조선판 아이브로우인 미묵입니다. 눈썹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관상이 바뀐다고 믿었기에 눈썹을
그리는 일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기생들은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푸른빛이 도는 청대 가루를 섞어 눈썹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양반과 여인들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눈썹을 선호하여 은은함을 유지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을 지우고 다시 그리며 이상적인 초승달 눈썹을 찾아 헤맸습니다. 눈썹 한 줄기에 자신의 운명과 사랑을 담았던 조선 여인들의 섬세한 감각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위해 들였던 그 정성이 바로 조선 미인의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숨을 죽이고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붓을 놀렸습니다. 잘 그려진 눈썹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선 여인들에게 눈썹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7확장 에피소드 조선 남성들의 미용, 문화 향기와 수영. 미용은 여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 남성들도 미용에 진심이었습니다. 선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용 포인트는 단연 수염이었습니다. 수염은 성인 남성의 권위와 인품을 상징했기에 매일 아침 정성껏 빗고 가꾸었습니다. 수염이 엉키지 않도록 전용빗으로 빗고 은은한 향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출 전에는 향로 위에 옷을 걸쳐 향이 옷에 배게 하는 의향 문화를 즐겼습니다. 깨끗한 선비의 이미지를 위해 얼굴의 잡티를 가리는 화장을 은밀히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도 맑은 피부를 선호하여 세안 후 기름이나 연지를 옅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미는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의 기계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채 하나에도 향을 넣어 휘두를 때마다 향기가 나게 했던 그들의 풍류는 대단했습니다. 조선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선비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단정한 매무새는 곧 바른 마음가짐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미용 도구 또한 예술적인 장식이 가미된 귀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의 미용 문화는 남녀가 함께 일구어낸 조화로운 예술이었습니다. 팔기생들의 파격적인 미용법과 금기된 유행, 궁중이 절제의 미를 지켰다면 기생들은 당시 조선의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리더였습니다. 사대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은 가장 파격적이고 화려한 미용법을 동원했습니다. 실면도를 통해 얼굴의 솜털을 제거하고 이마선을 달걀처럼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입술에는 홍화에서 추출한 붉은 연지를 발라 생기를 더했는데 그 색이 매우 선명했습니다. 특히 기생들은 향료를 몸 전체에 발라 걸어 다닐 때마다 향기가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화장은 농장이라 불리며 양반과 부인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동시에 샀습니다. 법도로는 금지되었지만 기생들이 하는 미용법은 은밀하게 안방 마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미에 대한 욕망 앞에서는 신분의 벽도 무너지고 법도도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기생들의 화장법은 조선 사회의 엄숙주의를 흔드는 작은 반란과도 같았습니다. 유행을 위해 독성 있는 재료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짙은 향기가 남아 한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선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그녀들의 감각은 현대의 패션 감각과 비교해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금지된 유행 속에 숨겨진 그녀들의 열정은 조선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손끝에 물든 그리움 봉선화와 첫눈의 전설. 조선 여인들의 미용은
얼굴에만 머물지 않고 손끝까지 세밀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여름날 마당가에 핀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을 붉게 물들이는 풍습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꽃잎을 백반과 함께 찧어 손톱에 올리고 호박잎으로 감싸 하룻밤을 자고 나면 붉은빛이 선명해집니다. 첫눈이 올 때까지 손톱에 봉선화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고된 시집살이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았던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손톱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며 계절의 변화와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던 것입니다. 봉선화 물들이기는 세대를 넘어 어머니와 딸을 이어주는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보석 반지는 없었지만 붉게 물든 손톱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자신을 채웠던 여인들의 소박하고도 깊은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톱에 물든 붉은 빛은 여인의 수줍은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계절을 품은 손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조선 여인들의 미학은 이처럼 주변의 자연과 늘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미인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완성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여인들의 미용법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미의 종착역은 결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단장해도 내면의 수양이 부족하면 진정한 미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닦는 행위는 곧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인위적인 변신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정성껏 가꾸어 드러내는 것이 조선의 미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내면의 향기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 여인들이 보여준 담장과 절제의 미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겉모습을 채우는 화장보다 마음을 채우는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한층 더 아름답게 가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어갈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은은한 향기처럼 품격 있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